안녕하십니까? 저는 라파엘 나눔과 인터내셔널 이사장 안규리입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몽골에서 장기 이식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몽골과 아시아에서 첨단 의료 분야이자 다학제 분야인 장기 이식 프로그램에 도전했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장기 이식 역사를 말씀드리면 1969년 처음 신장 이식이 실시된 이후 79년에 뇌사 신장 이식을 거쳐서 지금은 췌도, 간, 췌장, 심장, 폐장, 전 장기에 이르는 장기 이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신장 약 2,000명, 간장 1,500여 명, 총 4,000여 명 이상이 장기 이식을 받고 있으며 장기 이식 의료 수준은 세계 5위 이내이고 특히 생체 간 이식은 세계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식을 받은 환우들은 장기 이식 후의 삶에 대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할 정도여서 다시 가족과 사회로 돌아간 우리 환우들은 여러 방법으로 장기 기증, 즉 생명 나눔의 가치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편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의 수는 계속 급증하고 있지만 이식 가능한 장기의 숫자는 제한적이어서 오늘 하루에도 8명의 환자가 사망하고 있고 1년 동안에는 이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을 가득 채운 숫자의 환자들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애타게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환자들은 해외 불법 장기 밀매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뇌사 장기 기증이 매우 부족했던 2005년경부터 늘어난 중국에서의 불법 해외 원정 이식은 심각한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대한이식학회를 중심으로 뇌사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년의 개혁을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불법 해외 이식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세계 장기 이식 의료를 선도하는 국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국민들과 생명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NGO를 설립했는데 이 NGO가 오늘 말씀드리는 몽골 장기 이식 역량 강화 사업의 추진을 주도한 사단법인 생명잇기 바이탈링크입니다. 바이탈링크 생명잇기는 교육, 캠페인, 국회나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하는 뇌사 장기 이식법과 제도 개선 활동을 수행했고 그 결과 한국은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는 뇌사 장기 이식률이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잇기는 해외에서도 사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2017년에 발표된 자료에서 보시듯이 특히 의료 불평등이 심각한 아시아 국가에서는 국경을 넘어서서 장기 밀매 의료가 성행되고 있었고 우리나라도 해외 불법 장기 밀매에 언제든지 노출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시아 장기 이식 의료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바이탈링크 인터내셔널이라는 사업을 기획하고 2017년에 아시아 각 국가에서 의료진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초대해서 장기 이식 분야에서의 의료 불평등 문제를 상의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본격적으로 How to Achieve Self-Sufficiency in Organ Transplantation in Asia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이 워크숍에는 아시아에서 12개 국가에서 온 30여 명의 의료진이 참석했습니다. 더불어 세계 이식학회의 지도자들과 WHO의 담당자들도 참석해서 아시아에서 장기 이식 의료 역량 개선을 해서 장기 밀매의 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워크숍 동안 진행된 당신의 국가에서 장기 이식의 자급자족을 위해
다음 2, 3년 동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싶습니까? 라는 컨센서스 도출해서 아시아 국가 대표들은 뜻밖에도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 국가의 정책적 지원, 대중의 인식 개선, 네트워킹, 전문가 교육 같은 이슈들을 우선순위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매년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어떤 해는 장기이식법과 국가제도에 대해서, 어떤 해에는 뇌사장기 기증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방법에 대한 워크숍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횟수가 거듭됨에 따라서 장기이식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더 많은 국가의 더 많은 아시아인들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장기이식 역량 강화 사업을 이끌었던 두 번째 단체는 사단법인 라파엘 인터내셔널입니다. 우리는 26년 전 라파엘 클리닉을 열고 우리나라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무료 진료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7년에는 아시아 국가에 대한 의료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 라파엘 인터내셔널을 설립했습니다. 이 라파엘 인터내셔널은 몽골 울란바타르 외곽에 있는 항울 지역에서 만성 질환 관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울란바타르는 유목민들이 도시로 몰려오면서 만성 질환이 급증하고 있었지만 러시아로부터 의료 지원이 중단되면서 혈압약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인적, 물적 자원이 고갈된 곳은 의과대학이나 병원들도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항울 보건진료소를 방문할 때마다 우리는 자주 울란바타르의 보건국, 의과대학, 병원의 초청을 받아 강의나 환자 진료 자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몽골 의료계에서 큰 존경을 받고 계신 겔랑잠직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겔랑잠직 교수님은 러시아에 의존했던 의료 시스템이 심각한 수준으로 붕괴되었기 때문에 몽골에서는 더 이상 젊은 의사들을 가르칠 의료진이 없다. 그러니 몽골의 의료를 위해서, 미래 의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젊은 교수들이 한국에서 의료 연수를 받게 해달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요청에 따라서 우리는 몽골의 젊은 교수진들을 초청해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개월 동안 연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연수생들은 당연히 제가 전공한 분야이자 몽골에서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던 분야인 신장내과 교수진들로 구성이 많이 되었는데 이들은 신장내과 연수를 받는 동안 신장이식의 장점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연수생들이 귀국하면 우리는 연수생들이 배운 내용들이 현장에서 실현되실 수 있도록 강의, 실습, 필요한 기초 장비들을 지원했습니다. 이 결과로 몽골의 신장내과는 투속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조직 검사를 시행하고 많은 후배 신장내과 전문의들을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힘을 합쳐서 학회를 설립하고 몽골 다른 지역의 1차 의료인들에게 신장질환 관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석기계의 숫자가 매우 모자라는 데다가 간경화와 간암 유병률이 매우 높았던 몽골에서 장기이식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급속히 확산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우리가 몽골 1병원에서 신장질환 세미나를 열심히 진행하고 있을 때에 신장이식 센터장을 맡고 계시던 비뇨기과 얌슈렌 교수님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실제로 이름뿐인 신장이식 센터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교수님의 손에는 칭기스 보드카 한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식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적어도 이 슬라이드에 보시는 의료 인프라, 구독기관, 생명나눔 문화 확산 기구, 규제 당국 같은 많은 구조와 조직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료 인프라로 표시된 병원 구조만 하더라도 내과, 외과, 감염내과, 면역검사실,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과 투석실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몽골은 일찍부터 장기 이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기술된 부서들은 이름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외과 민상일 교수팀과 함께 2015년에 설립된 몽골 최초의 정부 병원이었던 First Central Hospital이라 불리는 FCHM에서 장기 이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몽골 제1병원이라 해도 의료 환경은 열악해서 한 대뿐인 엘리베이터로 수술실과 중환자실을 이동해야 할 정도였고, 중환자실 설비는 2012년이 되어야 ODA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병원 2층에는 면역검사실이 있어서 크로스 매칭이나 HLA 검사가 가능했지만 정도 관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신장 조직 검사는 병리 전문의가 전국에 한 명이어서 이식 병리 판독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몽골의 연간 장기 이식 숫자는 10에서 15명에 불과했고, 이식 수술은 외국에서 방문한 외과 의료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몽골 의료진들이 단독으로 수술을 진행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당연히 중국으로의 해외 원정 이식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었고, 아직 이식 환자 진료를 담당할 준비가 안 됐던 몽골 의료진들은 해외에서 이식을 받고 귀국한 환자들을 진료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좀 황당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뇨기과 의사이자 신장이식센터장 얌수랭 교수님은 신장이식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계셨고,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셨지만 보드카와 종이컵을 앞에 놓고 열심히 우리를 설득하시는 바람에 민상일 교수가 홀딱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할 수 없이 우리는 우리 파트너들의 열정을 믿고서 장기 이식 분야인 그 분야의 의료인 연수를 시작했습니다. 연수는 당연히 신장내과, 비뇨기과, 외과뿐 아니라 마취과, ICU 검사실, 간호사 코디네이터 같은 장기 이식 센터를 구성하는 모든 의료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신장내과 과장 밤바다시 교수님도 오셨는데, 2014년 연수로 오셨는데, 이 오른쪽 끝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많은 몽골 교수님들은 지도 교수인 양재석 교수보다 매우 의젓하시고 나이와 몸집이 있으셔서 사진만 보면 누가 교수이고 학생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교수가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탑다운식, 즉 의료 핵심 리더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 이식 분야 연수 프로그램은 다학제 분야의 임상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고, 병원과 대학 집행부, 몽골의 보건국과의 연결을 수월하게 해주었으며, 이후 다양한 의료 지원 사업을 라파엘 인터내셔널이 몽골에서 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기에 우리는 이런 프로젝트를 라파엘 인터내셔널의 아이스 브레이킹 프로젝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서로의 언어가 너무 달라서 알아듣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 참여하는 신장내과, 외과, 중환자실, 마취과 교수들은 장기 이식이라는 복잡한 다학제 첨단 의료 역량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도전해 보겠다는 열의로 가득했습니다. 그 첫 단계로 몽골에서는 연수 의료진을 중심으로 열성을 다해서 신장이식센터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특히 어드노 교수님은 끝없는 열정과 실행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어드노 교수님은 1차 신장내과 연수생으로 연수를 하신 후 신장내과 분야를 크게 발전시키셨을 뿐 아니라 두 번째로 3개월 동안 서울대병원에서 신장이식 연수를 받으신 다음에는 장기이식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구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의료진 연수를 시작한 다음인 2013년부터는 우리는 매년 몽골에서 장기 이식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 워크숍은 이식을 몽골 1병원 팀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수술 워크숍, 임상 이식 세미나, 뇌서 장기 이식 프로그램 설립에 대한
바이탈 링크 세미나의 3개 분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수술 워크숍은 몽골 의료진이 직접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제일 안전한 생체 신장 이식 수술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상일 교수팀이, 다음에는 몽골 의료진과 공동으로, 이후에는 몽골 의료진 단독으로 수술하는 것을 성공시킨 다음에 점차 고난도의 이식 수술 기술을 전수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임상시 이식 세미나에는 많은, 심지어는 이식 분야에서 일하지 않는 의료인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 분야는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수강생들을 위해서 어드노 교수님 팀이 강의 자료를 모두 몽골 말로 바꾸어서 수강생들에게 나누어드리고, 강의 전에는 미리 몽골말 통역의 통역 내용을 조율해 주시고 이미 사전 교육까지 시켜주시는 등 보다 정확한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들의 활동은 세계이식학회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제레미 체프만, 필립 오코너 교수 같은 세계의 리더들이 직접 몽골 사업에 참여하시면서 사업의 방향이나 세미나 내용은 더욱 충실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2016년부터 한국이 주관해서 열게 된 국제 이식학술대회인 ATW에 바이탈 링크 세션을 고정하고 몽골과 아시아 의료진을 초청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가진 보다 넉넉하고 충분한 전문 지식과 현장 공유와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가 있게 되었으며, 2017년부터는 아시아 이식학회 학술대회에서도 바이탈 링크 세션을 열어서 저소득국가 의료인에게 장기 이식 교육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인력 양성과 더불어 필수적인 것은 장기 이식을 할 수 있는 병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몽골 1병원의 연수를 마친 몽골의 교수들은 병원의 장기 이식 센터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 것은 펀딩만 확보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가난한 라파엘 인터내셔널이 일부 검사실 기기나 수술 도구를 제공하기는 했습니다만, 처음부터 장기 이식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계셨던 베암도르치 신장내과 교수님께서 이후 병원장, 보건국 차관으로 승진해 나가시면서 해외 ODA 자금을 활용해서 장기 이식 사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비용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불과 6년 만에 몽골의 장기 이식에 참여한 의료진의 숫자는 급속히 늘어나게 되었고, 2017년부터는 몽골 이식학회가 정식으로 설립이 되어 몽골 이식학회 주도해서 매년 국제 몽골 이식학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의 의료인들은 세계에서 진행되는 많은 학회에 참석해서 이제는 자발적으로 이식 분야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생체 신장 이식을 기반으로 한 몽골의 장기 이식 의료 역량이 확보되면서 우리는 뇌사 장기 이식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뇌사 장기 이식의 기반이 되는 것은 장기 이식 법인데, 몽골은 그동안 핵심 내용을 담은 장기 이식 법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뇌사 장기 이식이 공평하고 투명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 보건국 내에 국가 장기 이식 관리기구를, 그리고 뇌사 장기 구독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장기 이식 관리기관은 보건국 내에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 보건국, 병원들, 심지어는 사회적 리더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콘센서스 워크숍을 하는 것이 상례인데, 몽골에서는 이 과정이 보드카 덕분에 많이 생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를 얻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서 몽골의 의과대학 병원 보건국, 세계아시아 한국의 이식학회, 한국의 장기조직기증원, 생명잇기 주요 병원이 참여하는 훌륭한 추진단이 구성이 되었고,
이 추진단은 국가 장기 이식 관리기관을 최우선에 둔 액션 플랜을 수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가 장기 이식 관리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또 하나의 굉장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뇌사 장기 이식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비용이 드는 기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낸 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병원, 의료진, 의대 교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했고 수차례 보건국 장관과 실무진을 만났고 생체 신장 이식의 성공을 메디아를 통해서 알리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뇌사 장기 기증의 필요성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일반 국민에게 생명 나눔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는 수카바타르 광장에서 도네이트 라이프 콘설트, 생명 나눔 콘설트를 개최했습니다. 결국 몽골에서 제일 영향력이 있는 NGO인 로타리 클럽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부총리를 비롯해서 많은 정부기관의 리더들과 스님들, 사회적 리더들을 초청해서 뇌사 장기 이식 필요성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기다리던 정부의 승인을 얻어서 2019년에 Regulatory Departments of Cells, Tissue and Organ Transplantation, RDC-TOT라는 기관을 설립할 수가 있었고 이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우리는 RDC-TOT 팀과 함께 뇌사 장기 구득에 대한 워크숍과 연수를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RDC-TOT는 국가 장기 이식 운영 관리와 함께 뇌사 장기 구독 프로세스를 같이 담당하는 여기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모든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데이터베이스와 생명 나눔 문화 확산에 대해서는 장기 이식 데이터베이스는 우리나라의 장기 이식 데이터베이스인 코트리에서 후원하는 아시아 장기 이식 데이터베이스 아스트랙 프로그램을 나누어 드렸고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2024년 올해 어드너 선생님과 바체책 교수님이 비팅 하트라는 NGO를 설립해서 여러 활발한 생명 나눔 문화 확산 활동을 계획하시고 계십니다. 그 결과 몽골의 장기 이식은 현저하게 늘어났고 코로나 팬데믹 중간에도 뇌사 장기 이식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소개드리는 바트촐롱 교수님은 처음부터 바이탈링크 워크숍에 참석을 해오시던 분으로 몽골 국가장기관리기관의 리더이십니다. 몽골의 국가공공병원 외과 교수들은 월급이 적어서 병원 일이 끝나면 본인이 개원한 병원에서 밤까지 일을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바트촐롱 교수님은 장기 이식에 매료되어서 개업조차 포기하고 열정적으로 몽골의 뇌사 장기 이식 프로그램을 수립하셨습니다. 우리는 바트촐롱 교수님의 10여 년에 걸친 노력과 헌신에 크게 감사하는 뜻으로 2021년 아시아 이식학회에서 바이탈링크 어워드를 수여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몽골 이후 미얀마를 비롯한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장기 이식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면서 좌충우돌 헤맸던 일들을 뒤돌아 생각해보면 아마도 다시 장기 이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이 표에서 보여드리는 과정을 밟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배경 조사를 하고 필요도를 파악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략을 제대로 세운 다음에 프로젝트를 실행하되 프로젝트는 생체 신장 이식 프로그램에서 시작해서 사회적 인프라를 깔은 다음에 뇌사 이식으로 진행을 하고 이후에는 모니터링과 지속적 가능성을 세우면서 출구 전략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프레임 역시 가이드라인이라 하기에는 많이 아직 부족하고 오늘까지도 완성된 것이 아니고 아직도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이 프레임을 기반으로 앞으로는 신좌섭 교수님을 모셔다가 의료뿐 아니라 국과 문화 차이를
고려한 맞춤 프로그램을 계획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소득 국가에 대한 장기식 역량 강화 지원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으로는 성공한 예가 없어서 조심스럽게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 요인을 들여다보자면 신뢰할 수 있는 지역의 멘토, 현지 의료인과 국가 의지에 기반한 다학제 추진팀, 우리나라 즉 사업 주관단체의 국가의 사업 수행 역량, 팀워크 같은 인적 요소와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펀딩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특히 길랑잠직 교수님이 신뢰할 수 있었던 멘토링, 라파엘 인터내셔널과 라파엘 몽골리아의 탄탄한 사무국 지원, 그리고 우정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몽골 한국 세계의 전문가 네트워크가 우리나라에서 40년이 걸린 일을 10년이라는 빠른 시간 안에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동력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탈링크와 라파엘 인터내셔널의 장기이식 역량 강화 활동은 현재 라파엘 나눔, 바이탈링크 인터내셔널, 아시아 이식학회, 세계 이식학회를 파트너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시작된 미얀마 사업은 연수와 워크샵, 생체 신장 이식과 간이식 프로그램을 거쳐서 2018년 틴틴마 교수님이 10여 년 만에 미얀마에서 두 번째로 뇌사 간이식을 시행했습니다. 2018년에 정초릉 교수팀을 중심으로 시작된 방글라데시 사업은 19년에 의료진 연수와 뇌사 기증자 관리 워크숍을 진행했고 코로나 시기에도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시다가 2023년 작년에는 사라 이슬람이라는 여성으로부터 첫 뇌사 신장 이식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2018년에 시작된 베트남 사업은 뇌사 장기 이식 프로그램 도입 기획 세미나 이후에 많은 베트남의 장기 이식 분야 리더들이 우리나라를 다녀가셨고 23년에는 하노이 BNCCOT라는 장기 이식 관리 구독기관이 중심이 되어서 12명으로부터 뇌사 장기 기증이 이루어지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23년부터 캄보디아, 라오스 같은 우리 주변 아시아 국가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 사업에 대한 참여 요구가 우리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우리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연수 프로그램을 개편해서 바이탈링크 아카데미라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바이탈링크 아카데미는 레벨 1부터 4 등급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1단계 바이탈링크 아카데미를 성공적으로 작년에 마무리하고 올해 6월에는 2단계 아카데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 의료진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었던 미네소타 플랜과 같이 탑다운식으로 볼 수 있는 장기식 역량 강화 사업은 저소득 국가의 핵심 의료 인력에 대한 다학제 지원 사업의 하나로 장기 이식뿐 아니라 전반적인 의료 분야에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인 의료 역량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어려운 장기 이식 역량 강화 사업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다면 이 사업은 상당히 도전적인 해외 지원 의료 분야입니다만 서로에 대한 이해와 톨러런스, 신뢰관계를 유지하면서 의료윤리, 투명성과 효율성, 인간에 대한 존중에 기반한 공감대를 구축할 수 있다면 수행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고 그만큼 보람도 큰 데다가 다른 사업과의 연계가 가능하고 저소득 국가 의료 전반 역량을 수직 상승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해 주신 라파엘의 모든 분들과 라파엘의 모든 후원자님들, 특히 2024년 장기 이식 사업을 후원해 주시는 프로젠 성명철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